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정책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급자 측면에서 그 부동산 세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분양과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주택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공급자가 계속 존속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했지만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에 종부세를 5년간 합산 배제해주고 올해 말까지는 그 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 연장해서 7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부세 그 합산 배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던 그 당시보다 현재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그 한시적으로 연장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미분양 해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은 그 인허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토지 매입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아파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5년 동안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시장 침체가 지금 장기화되는 등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금융 규제로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5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 받으면은 그동안 합산 배제받은 종부세를 일시에 추징당하게 되는데 수년간 금융 비용만 부담해 오다가 일시에 5년간 종부세마저 추징되면은 버틸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에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아파트 말고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하고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주택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아파트와는 달리 종부세 합산 배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목적 사업에 공유되고 있는 건축 허가 대상 주택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시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도 부동산 세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12% 중과하지만 주택 사업용의 멸실 예정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3년 이내 멸실과 7년 이내 신축 요건을 적용합니다. 하지만은 사업 여건이 이제 악화되고 자금 조달 애로가 발생하면서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취득세 중과 세율까지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은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는 바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 멸실 요건을 5년으로 확대해 주시고, 특히 이제 법인에게 주택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자체가 법인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멸실을 했다면 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인 주택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할 명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7년 이내 신축 요건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 하에서는 과다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저쪽에 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다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 공급에 대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릴 텐데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저번에 주관을 했었던 그 토론회 안에서 서로 이제 논박이 있었던 내용들일 겁니다. 아마 순증에 대한 부분들, 뭐 이쪽에서 보면은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이쪽에서 보면은 또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 하지만 이제 주택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좀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인 거에 너무 치중을 하지 말고 질적인 공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돼줘야지 앞으로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아까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뭐 공공에 치중된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민간 시장을 지금 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인 공급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수가 지금 한 8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역시도 한 70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열악한 주택의
수와 유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 공급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주시고 공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뭐 이게 받아들일진 모르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 수가 한 185만 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와줘야지 임대시장과 또 매매 시장이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순환이 되지 못하는 점. 지금 매물 잠김의 문제점 같은 경우도 내가 주택을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재매입을 못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어떻게든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일정 부분은 조정을 해 주셔야지 매물 잠김 현상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역시나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세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시장의 불안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를 낮추는 기조를 일정 부분 뭐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 속도 조절에서 지금 전월세에 대한 물량들이 시장에 적기 때문에 아마 완충 역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유세를 너무 급진적으로 올리게 된다라면은 일정한 그 타격들이 전세나 월세 시장에서 큰 타격으로 미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상한에 대한 캡을 좀 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60%였다. 때로는 80%였다.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되거든요. 뭐 기존 정부에는 내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돼서는 또 종부세 대상자가 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가 대상자에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이런 그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뭐 한 5에서 한 10% 정도 캡을 좀 씌워서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금액과 해당자 이런 범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성승현 대표님 포괄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시면 어떨까요? 이쪽에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저쪽 제 끝줄에 저기 까만 뿔테 안경 쓰신 분. 안녕하세요. 한국대 권대중 교수입니다. 제가 공급대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우리 진민 교수 발표하신 그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주택수 배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 내년도 말까지 60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 부분, 다세대 연립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세제 혜택도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가 기준도 다르고 가격도 다 다릅니다. 취득세는 그 수도권이 1억 원 이하의 시가 표준액 기준이고요. 또 종합부동산세는 그 공시가격액 4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기준지가의 3억 이하입니다. 사실은 우리 장관님이나 총리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결혼을 몇 쌍 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24만 쌍 이상 결혼했고요. 서울이 4만 9천 쌍 이상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건수가 작년에 8만 8천 건인데 서울에만 11,000쌍이 넘습니다. 적어도 결혼하는 4만 9천 쌍 이상의 입주 물량이 없으면 주택가격은 올라갑니다. 전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금년도에 2만 7천 호 정도 이상 됩니다. 부동산 1사 자료입니다. 이게 반도 안 되는 거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1만 7천 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도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해 97 대책에서 135만 호 공급 약속을 했죠. 아마도 국민들이 135만 호가 2030년까지 착공할 거라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135만 원은 정비사를 비롯해서 탁지지구까지 모두 합친 135만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분당이 9만 7천 가구입니다. 분당의 14배입니다.
2030년까지 분당에 14배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좋은 계획인데 단기주택 공급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급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비아파트 부분이 60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 부분 내년까지는 주택수에 배제되지만 만약에 이게 주택수에 들어간다면 과연 누가 분양을 받을까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안 됩니다. 기존의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가 분양을 받는 순간 주택 청약 통장에서 가점제에서 주택 무주택 기간이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기존 주택자가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고민을 해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좀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 또 하나 세제 혜택도 이렇게 다 다른 거를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앞쪽에 먼저 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세제입니다. 네, 그냥 일반 참가자인데요. 그냥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 정말 이제 나라에서 크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느꼈던 부분인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딱 시행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정책이 시행되고 나면 항상 손해를 봤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다른 모든 정책이나 법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을 때 많은 반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분명히 그런 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해주고 아니면 공감해주고 아마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너희들은 이미 먼저 혜택 다 봐가지고 집 다 사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제한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불만이 생기겠죠. 또 이미 이제 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분들한테 이제 뭐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왜 갑자기 전엔 안 하다가 이제 세금을 내느냐.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정책을 펼치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면 저는 충분히 설득을 하고 아니면 상황을 좀 이해시켜주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뭐 누군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주면 아무리 화가 난 분도 좀 이해가 되고 좀 어느 정도는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큰 문제라면 특히나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그렇게 좀 이해를 바라거나 아니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건너편에. 예,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에서 주택 공급, 특히 비아파트 공급을 하고 있는 도시공감의 구경권이라고 합니다. 한 3개월 동안 이제 정부 부처 관계분자분들이 이렇게 노력해 주는 건데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연도별 공동주택이 얼마나 공급됐느냐를 한번 다 알고 계실 텐데 2016년에는 58만 호가 준공이 났습니다. 그중에 아파트가 56.1%, 비아파트가 43.9%입니다. 근데 9년 지난 25년에는 과연 이 비중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알고 계시는지요? 현재의 비아파트 비중은 25만 5천만 호였는데 25년 말에는 18,000호만 공급됐습니다. 총 4.7%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계속 30만 호를 계속 공급해 왔어요. 사실 지금 주택 가격이 힘든 부분이 있고 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 비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비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면
안 사는 아파트를 사게끔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임대로 공급하자 하는 건데 첫 번째 임대분이 공공임대가 있고 두 번째 임대분이 민간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 타운홀 미팅부터 여태까지 공급 미팅을 해오면서 LH 신축매입 약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에서. 그래서 신축매입 약정에 의해서 공급을 빨리 하려고 하면 감정형이든 공사비 연동형이든 이들한테 자금 조달 부분을 해결을 해달라고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금의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 토지비의 30%를 추가로 해주고 공사비를 기성으로 해달라는 거로 적용이 됐는데 지금 2026년 1월 1일만 그 이후 것만 적용하고 있고 이전에 있는 연동형 공사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동형 관련해서는 착공률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10%대 뭐 한 2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빨리 개선해줘서 소급하여서 연동제도 좀 적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임대에 관련된 거인데요.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안 하는 게 주택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고 준공이 났을 때 보도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준공이 났을 때 이 임대 사업자를 하던 분양을 했던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임대주택 한 사업자들한테는 허그나 정부 정책 자금을 해서 준공 후 잔금 대출을 좀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뒤가 안정돼 있어야 주택 사업자가 주택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그 개선을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제 분야 질인데 너무 공급을 해주셔가지고